야, 김민수, 너 그 옷밖에 없냐? 같은 반 친구 태훈이 비웃듯 말했다. 민수는 그냥 지나갈까 망설였지만 어느새 태훈과 그의 무리가 민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진짜네. 어제도 저거 입고 있지 않았냐? 빨래는 하긴 하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봤다. 깨끗하게 빨았지만 오래 입어서 해져 있었다. 설마 돈 없어서 옷도 못 사는 거냐? 겨울에도 그거 입고 다니겠네. 불쌍하다. 우리 엄마는 맨날 옷 버리는데. 말만 했으면 내가 하나 줬을 텐데. 태우는 일부러 조롱하듯 말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태우는 어깨를 툭 밀었다. 어디가? 새 옷 사러. 아, 맞다. 너 학교에서 공짜 급식 먹지. 옷도 무료로 좀 달라고 해보지 그래. 또 다시 아이들이 웃었다.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죄다. 이런 애랑 같은 반인 것도 싫어. 같이 있으면 우리까지 가난해지는 기분이야.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서울의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장학금으로 들어온 예외적인 학생이었다. 뛰어난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매일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민수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정금옥 할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어 팔면서도 민수의 학원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렇게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가난한 학생에 대한 차별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들었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웃으며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언제나처럼 혼자였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했다. 너는 공짜 밥 먹으러 학교 오는 거지.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쳐다봤다. 우리 부모님 세금으로 먹는 거네. 쪽팔리지도 않냐. 도시락 싸와라. 조롱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흔했다. 그는 묵묵히 식판을 받아들고 아주머니께 인사한 후 구석 자리에 앉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먹는 건 이미 오래전 포기한 일이었다. 한 입도 먹기 전 태훈이 지나가며 일부러 민수의 식판을 쳤다.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밥과 국, 반찬이 사방에 흩어졌다. 급식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야! 태훈이 일부러 소리쳤다. 내 옷에 국물 튀었잖아. 민수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다. 이 옷 얼마짜리인지 알아? 네 할머니가 한 달 벌어도 못 사.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조심 좀 하지. 태훈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갔다. 민수는 간절하게 바라봤지만 선생님은 무심히 지나쳤다. 민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식판을 주었다. 손에 국물이 묻었지만 그냥 반납하고 자리에 돌아갔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공짜 밥 버리네. 웃음이 또 터졌다. 민수는 깊게 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 반납대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웃었지만 민수는 이를 꽉 깨물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다. 눈물이 났지만 집에서는 울지 않겠다. 고 다짐했기에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이를 악물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짧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차가운 방 안,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급식실에서 쏟아진 밥, 아이들의 조롱, 선생님의 외면, all of it kept looping in his mind.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는 책가방을 끌어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익숙한 발걸음.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였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힘없이 신발을 벗은 그녀는 집 안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했다. 민수야.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대답이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반기던 아이가 오늘은 조용했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조심히 민수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 그리고 작고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문을 살짝 열자 창가 옆에 쭈그려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다.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등을 토닥였다. 우리 민수, 무슨 일이니? 처음엔 움찔했지만 익숙한 손길에 민수는 점점 긴장을 풀었다. 고개는 들지 못했다. 말없이 등을 쓰다듬는 할머니 옆에 민수는 가만히 있었다. 잠시 뒤 조용히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그제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부은 눈, 눈물 자국이 얼굴에 선명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 한참 망설이던 민수는 작게 말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맨날 같은 옷 입는다고, 공짜로 급식 먹는다고, 학교 다닐 자격 없대요.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건데, 잘못한 게 없는데. 목소리가 점점 떨렸고 마지막 말은 울음에 묻혔다. 할머니는 말없이 민수를 안아주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민수. 그 품 안에서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학교에서는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가장 안전했다. 그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들썩이는 어깨가 그의 고통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얼마나 견뎠을까. 할머니는 민수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애써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다.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너도 좋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을 텐데. 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미가 부족해서. 민수는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눈물 젖은 얼굴을 다시 숙였다. 할머니는 민수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손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 위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더 열심히 일할게.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민수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해줄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웃어 보이려 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도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더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버거웠다.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울렸다. 이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저 먹여주시고 키워주시잖아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민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탓했다. 우리 민수,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민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활짝 웃었다. 울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씩씩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예요. 내일부터 다시 학교 열심히 다닐게요. 그 해맑은 웃음이 가슴을 찢었다. 그래, 우리 민수 힘내자. 미안하고 고마워. 민수는 말없이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다신 이 아이 혼자 세상과 싸우게 하지 않겠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계주 선발전 날, 운동장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각 반 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도 그중 하나였다. 운동장 한켠에서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싸늘했다. 멀리서 몇몇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민수를 보며 속삭였다. 가난한 애가 반 대표. 말도 안 돼. 더러운 애가 1등이라도 하면 분위기 다 망치지. 그들은 희죽이며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태훈이 자신만만한 얼굴로 다가왔다. 야 민수, 우리 반 대표는 나야. 너 같은 애는 그냥 공짜 밥이나 먹어.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태훈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꼭 쥔 채 조용히 몸을 풀었다. 곧 선생님의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민수는 출발선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힘껏 뛰기로 마음먹었다. 준비. 호각이 울리자 학생들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운동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온몸의 추진력을 이용해 앞으로 내달렸다. 자신보다 훨씬 큰 아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껏 내디뎠다. 와, 민수가 1등 하겠는데 결승선이 보였다. 이제 조금만 더 뛰면 1등이었다. 그때였다. 태훈이 민수 앞을 가로막으며 발을 슬쩍 내밀었다. 찰나의 순간 민수는 그 발에 걸려 몸이 공중으로 떴고 바닥에 거칠게 넘어졌다. 무릎은 날카로운 운동장 바닥에 긁혀 피가 나고 팔꿈치도 까졌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다. 야, 봤어?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웃음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다. 민수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비웃음이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남은 거리를 끝까지 달렸다. 하지만 결국 꼴찌였다. 아무도 민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조차 외면했다. 그에 반해 태우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반 대표는 너야. 민수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누구도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떨렸다. 주먹을 꽉 쥐고 입을 다물었지만 참을수록 손끝은 떨리고 목은 타들어갔다. 억울함이 북받쳤다. 무릎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억울함이 너무 컸다. 분명 태훈이 일부러 발을 걸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다. 민수는 담임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선생님, 태훈이가 일부러 경기 중에 제 다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다. 하지만 선생님은 무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도 내 실력이야.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넘어진 것도 제대로 못 뛴 것도
내 실력 부족이라는 건가? 선생님의 말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 태훈이가 일부러 태훈이가 그런 거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민수의 가슴 깊이 박혔다. 무릎보다 더 아픈 건 담임 선생님의 냉담한 시선이었다. 민수는 원래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 그는 항상 부잣집 학부모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부유한 학생들에게만 웃음을 보여주었다. 도움을 요청한 민수에게 돌아온 건 네가 문제야 라는 태도뿐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다시 깨달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들은 자신을 진짜 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교실 안은 분주했다. 오늘은 학부모 초청 발표 날. 각 반 대표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교실 뒤편에는 정장을 입은 학부모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랑하듯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애는 환경 보호에 대해 발표해요. 아, 대단하네요. 우리 애는 경제 주제로 준비했어요. 그 말들로 교실은 북적였지만 한쪽 구석,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USB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엔 발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처음 담임 선생님이 발표자로 자신을 지명했을 땐 믿기지 않았다. 그때 태훈이 앞에 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네가 발표한다고. 재밌겠다. 잘해봐. 잘하면 우리가 너 친구로 대해줄지도 모르지. 하지만 민수는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만들었다. 컴퓨터실에서 어렵게 발표 자료를 만들고 USB에 저장했다. 밤에도 줄줄 외우며 연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발표 시간이 되자 컴퓨터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민수는 얼떨결에 화면을 바라봤다. 밤새 만든 자료가 전부 사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급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파일을 찾아봤지만 폴더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바, 당황했어. 파일 없어졌냐? 혹시 집에 컴퓨터도 없는 거 아니야? 민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는 태훈과 무리가 비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걸 봤다. 설마. 민수의 주먹이 떨렸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 따질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파일이.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교실 뒤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애가 반대표야. 수준 떨어지네. 그 말이 떨어지자 학부모들의 수근거림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요즘 애들은 컴퓨터 다 다룬다더니 이런 애를 대표로 뽑은 거야.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민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숨이 가빠졌다. 그때 앞줄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아이가 정말 반대표로 적합한가요? 교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불편한 듯 말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차가웠다. 민수야, 너 준비 제대로 안 한 거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표인지 알고 있니? 선생님, 전 정말로 준비했어요. 그만해. 담임의 냉정한 목소리가 말을 끊었다. 변명 말고 내려가. 그 순간 민수의 귀에는 기득거리는 소리, 차가운 시선, 조롱이 한꺼번에 들려왔다. 손이 떨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자리에 돌아가려던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다시 앞에 나섰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발표해도 될까요? 담임은 여전히 싸늘한 눈빛이었다. 학부모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다시 하겠다고 뒤에서 비웃는 목소리. 태훈이 의자에 기대앉아 비웃으며 말했다. 넌 진짜 눈치도 없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교실은 조롱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그는 결국 발표장을 뛰쳐나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 할머니 티아스. 교실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식 발표 자리. 그것도 학부모들 앞에서 뛰쳐나가다니. 그는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정말 한심하군. 그의 말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아이, 다시 오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해. 아, 부모님 안 계시죠? 그럼 할머니라도. 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때였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다른 반. 선생님이 급히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지금 이사장실로 바로 오셔야 합니다. 교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사장님이 직접 부르셨다고요. 담임도 당황한 듯 입술을 꾹 깨물었다. 네, 지금 바로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장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담임을 향해 말했다. 별일 아닐 거야. 담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사장실로 향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이 커졌다. 그들은 걸음을 멈췄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정금옥, 할머니. 그녀는 단정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박재성 이사장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묵직하고 날카로웠다. 이사장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천천히 말했다. 앉으세요. 교장과 담임은 당황한 얼굴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사장은 둘을 바라보다 한 줄기처럼 직선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할머니의 손자가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교장은 움찔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사장님, 그게. 담임이 급히 끼어들었다. 오해입니다, 이사장님. 단순한 오해입니다. 이사장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렸다. 담임은 태연한 정말을 이었다. 문제는 민수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학교로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정금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제 손자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같은 옷을 자주 입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제 손자를 조롱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까? 이사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교장과 담임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뜬 할머니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제 손자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우리 아이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 학교는 민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담임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이 말 사실입니까? 교장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학생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 같은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담임이 말을 이었다. 민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는 모습도 부족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없이 생활하는데 민수만 늘 일이 생깁니다. 할머니는 꼭 참고 있던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엔 교장이 직접 말했다. 다른 부모님들은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학교를 위해 한 번이라도 무언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무례한 말에 할머니가 입을 열려던 순간 담임이 끼어들었다.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학생이 계속 학교에 남으면 다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이 학교를 신뢰하니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부도 없고 후원도 없고 영향만 준다면 솔직히 이런 학생이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이사장이 조용히 손가락을 풀고 책상을 툭 한 번 두드렸다. 작은 소리, 그러나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사장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짧은 한마디. 그러나 어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교장과 담임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사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둘을 천천히 훑었다. 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당신들은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입이 굳어졌다. 이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건 학생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교사들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교장과 담임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이 학교, 그 학교를 어떻게 지켜낸 줄 아십니까? 교장이 말문이 막혔다.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전통 있는 명문사립이고 학부모님들의 후원과 아닙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0년 전 이 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체육관은 무너져가고 운동장은 물바다였으며 급식 운영조차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때 우리 학교를 살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교장과 담임의 얼굴이 굳었다. 이분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모은 돈으로 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체육관을 고치고 운동장을 새로 깔았고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학교 급식 재료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장은 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그분께 기부라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죠. 담임의 손이 떨렸다. 당신들이 무시한 가난한 아이와 그 가족이 이 학교의 은인입니다.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정금옥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두 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은 땀이 교장과 담임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사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다. 당신들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장과 담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이사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다시 말했다. 겉모습이 곧 사람의 가치라고 가르칩니까? 교장의 입술이 떨렸다. 담임은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사장의 차가운 눈빛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책상에 손을 짚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이 아이의 옷차림, 급식 여부, 가정, 형편만으로 그 아이의 인격과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담임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게 저희가 이사장은 가차없이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이 학생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그걸 방관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훗날 또 다른 약자를 차별하게 될 겁니다. 이사장은 교장과 담임을 똑바로 바라봤다. 교육자로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학교에서 나가든지 할머니와 학생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교장과 담임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사장은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들어 또렷하게 말했다. 전교생을 지금 당장 강당으로 모으십시오. 교장과 담임은 당황했다. 이사장님, 지금은 학부모님들도 와 계셔서 담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금 당장 딱 2마디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에게 직접 알리고 바로잡겠습니다. 교장이 입을 벌렸다.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면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학교 저녁에 방송이 울렸다. 전교생은 즉시 강당으로 모일 것 반복합니다. 전교생은 즉시 강당으로 모일 것 학생들이 웅성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교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재성 이사장은 단상 위에 홀로 섰다. 눈을 감았다. 강당은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그의 얼굴엔 깊은 회상이 스쳤다. 그리고 눈을 뜨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강단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두와 눈을 맞췄다. 여러분은 저를 정장 차림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학교의 이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러워할 수 있겠죠.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신발은 찢어졌고 가방도 없이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점심을 굶은 날이 많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친구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했다. 몇몇 학부모는 당황했고 학생들 역시 침묵했다. 그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손바닥을 펼쳤다. 이 손, 지금은 서류를 넘기고 학교를 운영하는 손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겨울바람 속에 신문을 돌리던 손이었습니다. 강당을 둘러봤다.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단단하게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디 출신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저는 가난했지만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 학교가 원래부터 이처럼 번듯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다. 하지만 이사장은 의연하게 단상을 두드렸다. 하지만 몇 년 전 이 학교는 폐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만 중요했죠. 박재성 이사장은 말을 멈추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이 학교를 살릴 수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러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손길이 내밀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듯 강당을 둘러보았다. 학교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 그분들은 우리 동네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분들, 포장마차를 끌고 다니시던 분들, 새벽부터 장을 보러 다니던 분들, 그분들 모두가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꿈꾸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동네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우린 돈은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분위기는 묵직해졌다. 어떤 학부모는 고개를 떨구었고 학생들 중 일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그분들은 몇천 원, 몇만 원,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모아 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치 물건 판 돈, 일부를, 어떤 분은 식비를 줄이면서까지 학교를 도왔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그리고 결국 그 희망이 이 학교를 살렸습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학교, 그 뿌리는 시장 골목, 작고 오래된 손들의 헌신에 있습니다. 몇몇 부모들이 몸을 움찔했고 학생들 역시 고개를 숙였다. 그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지도 않고 유명한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로 이 학교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는 조용히 정금옥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도 가장 먼저 나서주셨던 분 중 한 분입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학교에 기부하신 분입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부탁드립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컸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외모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분주했다. 민수는 조용히 교실에 들어와 자리를 향해 걸었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 태훈이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 그런데
오늘의 태훈은 달랐다. 장난기 대신 어색함이 얼굴에 스며 있었다. 주변 아이들도 조용해졌다. 태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크게 숨을 쉬고 말했다. 미안해. 순간 교실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태훈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이사장님 이야기 듣고 많이 반성했어. 부모님한테도 혼났고, 그리고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제 무릎 다쳤잖아. 집에 있는 연고인데 필요할까 해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태훈의 손은 진심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훈은 안도한 듯 웃었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수야, 나도 미안해. 같이 밥 먹자. 하나둘씩 학생들이 다가왔다. 민수의 곁엔 친구들이 생겼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같이 가자. 그날 이후 학교는 더 이상 민수에게 차가운 곳이 아니었다.